일단 첫 번째 빛의 간섭 뭐 이런 얘기들이 쭈루룩 나올 건데 그 전에 쌤이 첫 번째 이렇게 쓸 거다. 파동. 혹시 파동이 뭐게? 표시하자. 빛의 중첩과 간섭. 중첩도 있고 간섭도 있고. 근데 생뚱맞게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일단 파동을 먼저 배워야 돼. 파동이 뭐냐면 한 점의 흔들림. 키워드 한 점의 흔들림. 한 점의 흔들림이 주위로 전파 퍼져나가야 돼. 쌤 아마 지금 칠판 따다다 칠 거란 말이야. 그럼 아마 이 옆에 개미가 한 마리 있었다면 개미가 왜 이래 지진이야 떨린다라고 느낄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 점의 흔들림, 요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파원이라고 할 거야. 파동의 원인, 파동이 발생하는 원인 지점이다. 그러면 주위로 전파가 되지. 전파가 될 때 이게 누가 도와주는 물질이 있다. 매개하는 물질, 매개하는 물질, 매질. 파동은 쌤 칠판을 톡톡톡 치니까 칠판 따라서 진동이 가듯이 칠판이 매질일 거고 그거 따라서 주위로 전파가 될 거다. 이해됐지? 근데 뭐가 전파되는지 아나? 도대체 뭐가 전파될까? 자, 잘 찍어봐라. 에너지가 이동을 하겠나? 물질, 이 매질이 이동하겠나? 톡톡톡 쳤어. 칠판에 갔겠나? 그렇진 않았어. 맞지? 그럼 매질이 이동할까? 아니, 흔들림이라는 그 에너지만 간 거라.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을 한 게 맞고 물질은 이동을 하지 않는다. 이랬나? 파동이 발생했다, 흔들림이 발생을 했고 그게 주위로 퍼져나갈 거다. 그때 누가 이동했다? 에너지가 이동하고 물질이 이동한 건 아니다. 그치? 그럼 파동이란 게 이런 게 있는데 자, 파동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게 좋다. 파도 타기 응원. 파도 타기 응원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어디서? 축구장, 야구장 이런데 와 관중석에서 응원할 때 맞지? 근데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응원 막 한단 말이야. 섰다 앉았다 할 때 막 뭐 쫙 물결이 가는 것 같잖아. 근데 그 사람 정말 옆으로 가게 안 가게? 안 가. 그러니까 사람이 매질이라 생각하면 돼. 물질. 근데 그 모션들 이게 옆으로 쫙 가대. 그치? 그게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 파도로 이해하기 힘들어. 파도 타기 응원처럼 사람은 제자리에 있는데 앉았다 섰다 때문에 뭔가 옆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 그래서 이해하기는 이게 딱 좋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파도 타기 응원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번에 파동에 나오는 용어가 무진장 쏟아져.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놔보자. 마루, 골. 느낌은 두 개가 반대일 것 같아. 꼭대기 있는 것 같고 밑에 쏙 꺼진 것 같고. 맞지? 마루가 있고 골이 있다. 그리고 진동 중심. 글씨 크게 이쁘게 안 써도 돼. 편안하게 써. 됐지? 너무 어깨에 힘 주지 말고. 그럼 힘들다. 그래서 마루가 있고 골이 있고 진동 중심이 있고. 그런데 자 파장 느낌은 길이제. 긴장자 파장. 그 다음에 주기 옆에 진동수. 요런 용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하나를 더 써가야 되는데 좀 진폭 저 정도까지 있다. 자, 저 용어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요거만 정리를 먼저 좀 할게. 주기와 진동수 여기 연습할게. 자, 발에 혹시 있잖아 어떤 게 왕복이 되는 게 있어. 반복이 되는 형태로. 만약에 1초에 뭔가가 10번이 반복이 되더라고. 그러면 똑같은 게 10번이 똑같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기라는 말을 하는 거야. 주기라면 기간이지. 시간이야. 그러니까 주기에 달린 초거든. 몇 번일 때. 한 번만 할 때 시간이 몇 초.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럼 너가 엄청 봐라. 이게 1초에 10번이잖아. 그럼 한 번 하려면 여기다가 양쪽에 10분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한 번에 몇 초 걸릴까? 0.1초. 말 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적을게. 주기 대문자 t로 0.1초 이렇게. 괜찮겠나? 응. 그러면 이 얘기 한번 봐봐. 진동하는 횟수 몇 번이야?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게 몇 번인데라고 했을 때 얘도 기준이 있어야 되나? 1초에 몇 번 할까? 1초라면 아까 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 1초에 10번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진동수는 혹시 이 단어 기억나나? frequency. 빈도. 그치. frequency에서 소문자 F 쓰는 거. 요렇게 해서 10 회제 헤르츠. 너 혹시 헤르츠 들어봤어? 라디오에 99.3MHz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헤르츠. 됐지? 그러면 쌤 이거 다 기억해야 돼요? 아니, 혹시 이걸 갖다가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 봐봐. 주기하고 진동수하고 곱해봐봐. 곱해봐봐. 숫자가 얼마 보여? 곱하면 1이지. 역수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t가 f분의 1 또는 f가 t분의 1. 됐지?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딴 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얘들 역수관계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이 용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해놓고 넘어가면 안 돼. 그래프를 얘기해줄게. 그래프. 그래프. 그냥 요거 때문에 보는 게 괜찮겠나? 괜찮나? 자, 그래프를 쌤 두 개를 그릴 건데 다시 여기 하나 그리고 요 옆에 하나 더 그릴게. 알겠지? 근데 두 개가 달라. 아까 쌤 파도 타기 응원 본다 그랬어요. 파도 타기 응원을 보는데 하나, 둘, 셋 찰칵 찍었대. 찰칵 찍으면 어떻게? 한순간이지. 한순간에 그러면 가로로 거리 이게 보일 거 아니야. 가로로 거리 그리고 세로로 위치. 아이고야, 쌤 밑으로 좀 더 길었어야 되는데. 혹시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나? 사인 함수 그래프? 그래, 한 번만 그려보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쁘게 자기 얼굴만큼 이쁘게 딱. 됐지? 뭐 쌤은 요 정도인 걸로. 요 정도인 걸로. 그래놓고 요점 적당히 하이트 줄까? 괜찮나? 됐어. 자, 내 얼굴만큼 했더니 또 이쁘게 그리려고 난리가 났다. 자, 됐나? 됐어. 그러면 만약에 쌤 여기다가 4m 적었대. 버리니까 미터 적을 수 있지. 맞지? 근데 시험은 센티미터일 수도 있고 미터일 수도 있다. 이러겠나? 됐어. 그러면 여기가 4m면 여기는 2m겠지 뭐. 쌤 사인 함수처럼이니까 똑같이 반복이 될 거거든. 똑같이 반복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가로가 거리지. 혹시 여기 이름 뭐게? 마루. 여기 이름 뭐게? 골. 있나? 여기가 마루인 거야. 여기가 골인 거야. 그럼 또다시 마루가 또 되겠지, 그치?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 이런 마루에서 마루까지거나 골에서 골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겠나? 시작!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 한 번 이러겠나? 그래, 그만큼이 이렇게 해서 파장 들립자처럼 써서 들립자처럼 써서 사람 인자 말고 뒤집어진 것처럼 들립자처럼 써서 파장 람다라고 할 거대. 파장 몇 미터? 4미터 이렇게. 됐나? 됐어. 그러면서 자, 파동은 있잖아. 항상 움직이거든. 너 지금 파도 타기 응원할 때 응원단다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찰칵 찍었단 말이야. 됐지? 근데 찍었는데 야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유포는 안 시킬 거다. 오늘 저녁에 가서 그냥 한번 보려고 찍어놨단 말이야. 연속으로 쫙 찍어놨지. 그러고 난 뒤에 사진을 쫙 넘기니까 야 얼굴이 어떻게 됐느냐. 야 얼굴이 여기 조금 높게 그려줄게. 이렇게 됐는데 얘 얼굴이 나 지금 P의 위치를 찍어본 거 시간에 따라 표현을 했어. 시간에 따라. 됐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똑같이 생겼대 그래프가. 사인 함수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된대.
여기에 6초. 잘 봐야 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여기 내려왔을 때 6초란 거지. 여기 6초 했다. 혹시 주기는 얼마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면 그냥 끝. 요까지가 주기겠지. 그치? 여 알려줘도 여기로. 되겠나? 한번. 그러면 주기는 얼마? 주기는 4초. 4초. 됐지? 근데 쌤 아까 이게 뭐라 그랬지? P 위치라고 했지? 그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P가 있었으니까 요 옆에를 쌤이 Q라고 좀 적어줄게. P가 있었으니까 Q. 자, 옆에 여백 약간 있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도 PQ 옆에 위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P랑 Q랑 다르대.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PQ 위치 똑같지 않나? 지금 위치 똑같지? 근데 지금 다르대. 그럼 위상이 위치가 끝이 아닌가 봐. 저게 위상이 현재 위치하고 그리고 운동 상태 요걸 함께 얘기해야지 위상이 되는 거야. 말 되겠나? 현재 위치는 지금 둘 다 똑같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마루하고 골하고 있는 여기가 진동의 중심이거든? 진동의 중심인데 이 진동 중심에 있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둘이가 뭔가가 다른가 봐. 다르대. 운동이 다르대. 그러면 쌤이 왜 운동이 다른지 설명을 할게. 자, 요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얘가 P 거라 그랬지. P가 지금 여기 있거든. 현재. 조금 있다가 올라갔어 내려갔어. P가 조금 있다가 올라갔지. 그치? 그럼 P가 왜 올라간지 아나? 잠깐만 잘 봐래. 파동이 요 모습 그대로 도장 찍었듯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P가 위로 올라가겠노? P가 위로 올라가려면 요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파동이 요렇게 돼야지 파동 올라간다라고 하겠지. 말 되겠나? 그럼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갔겠나 왼쪽으로 갔겠나? 오른쪽으로 갔지. 그치? 그걸 묻는 거야. 아니면 지금 파동이 오른쪽으로 한다. P는 위상이 어디로 되는가? 올라갈 거다. 요걸 물을 거라고. 말 되겠나?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 그리면 힘들지? 하지만 여기만 딱 그려. 바로 옆에만. 이해되겠나? 그럼 지금 P 보니까 올라갔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야. 요 파란 선 요거 딱 보니까 조금 이따 이렇게 돼야지. 왜? 매질은 제자리에 있지. 옆으로 갈 수 있나 없나? 없지. 그러니까 파동이 옆으로 가니까 P는 요 모양 돼야 되니까 딱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Q가 위상이 다를까 한번 볼까? 그래프 똑같이 약간만 옆으로 밀리라는 거지. 그럼 Q 있는 것도 한 번만. 오른쪽으로 살짝이 가야 되지. 그럼 Q 정말. 내려갔네.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는 지금 올라갈 거야. 근데 Q는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위치는 똑같더라도 운동 상태가 지금 다른 거지. 얘가 P는 플러스 Y 위로 올라갔고 Q는 어떻게? 마이너스 Y 내려온 것 같으니까 운동 상태가 다르네. 말 되겠나? yes. 그러니까 요 얘기는 지금 본문에 안 적혔어. 근데 문제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 이해되겠나? 그럼 쌤 안 한 게 하나가 있어. 제일 끝에 적었던 거. 진폭 쌤 4개 했나 안 했나? 안 했지? 얼마만큼 진폭이냐면 여기 지금 진동 중심 그랬지? 만약에 여기가 3m라면 이쪽이 아마 대칭일걸? 사인 함수도 대칭이었지. 그 밑에가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서 진폭 3m게 6m게 3m를 한다. 중심에서부터. 그게 진폭이다. 됐지? 그럼 이거 그림에서 진폭은 얼마라고? 라지 A 써주기도 하는데 3m. 말 되겠나? yes. 그럼 여기도 똑같을 거대. 똑같이 3m가 쓸 거다. 안 중요하다. 괜찮다. 똑같을 거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주기가 4초면 진동수는 4분의 1 헤르츠까지 될 거거든. 자, 파란색. 쌤 제일 중요한 게 파란색. 사실 뭐 이야기할 거냐면 요거 속력. 근데 속력은 원래 뭐 분해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걸로 뭐 분해 뭐? 시간 분해,
거리. 그렇지, 그대로 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근데 파동이니까 시간을 특별한 시간, 한 번만 하는 시간 뭐로? 주기. 주기. 한 번만 가는 거리를 한 번. 옆으로. 길이. 길이. 파의 길이. 파장. 파장. 되겠나? 주기 동안에 한 파장 가는 거라. 한 번 가는데 시간이고 거리고. 됐지? 그럼 이거 몇 초 동안에? 아까 보니까 주기가 4초 아니었나? 그치, 4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 4미터 갔나? 응, 4미터.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얼마? 1미터 퍼 세컨이다. 됐습니까? 예스. 요거로 한 문제 날 수 있다. 파동 전체적인 설명으로 파동이 작년에 어떤 학교, 이거 정의 묻는 학교 봤다. 파동의 정의. 한 점의 흔들림이 주위로 전파. 바로 전날 안 보면 기억이 안 나. 진짜 서술형이었는데 애들 후루룩 비 내렸잖아. 파동. 한 점의 흔들림이 주위로 전파. 됐죠?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하면 형광펜 같은 거 밑줄을 꺼둔 이유가 그래서 쭉 다 끄는 게 아니고 요런 거 정의 중요한 것 같다. 하는 거 위주로 꺼놓고 다음에 한번 싹 읽기. 됐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했던 거 뭐 있었느냐? 용어가 많다 그랬지? 파장, 주기, 진동수, 속력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다. 그리고 얘들 속력, 얼마의 속력으로 어디로 갔는지 얘들 얘기하는 거지. 갈 때 누가 가? 매질이 가? 에너지가 가? 에너지가 가는 거지. 됐지? 그 다음 위상이라는 얘기 했다 그지? 처음 들어봤다. 똑같은 점인 것 같았는데 다르더라. 내용 됐나? 됐어. 그래서 요게 문제에 한 문제 날 수 있다. 많이 내면 이거 엮어서 두 문제 이렇게. 됐지? 주기, 진동수. 그래서 범위가 하도 많기 때문에 뭐 두 문제까지 나겠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단어가 있다. 자, 1번 1달러 끝. 2번 달러. 자, 두 번째니까 일단 3번 해야 되지? 4번이가. 벌써 그만이 됐나? 아유, 참. 4번에 이제 요거 한번 써볼게. 중첩. 그럼 중첩이 뭐예요? 중첩이, 한마디로 포개졌다. 겹친다. 저거 넣어요. 겹친다. 이게 중첩이야. 자, 혹시, 들리나? 뭐가 들려? 쌤 목소리. 그리고 두드리는 거. 맞지? 이게 중첩인 거야. 중첩. 겹쳐져서 소리 다 들었지? 쌤 소리 들린다고 이거 안 들리거나, 이거 안 그거 아니었대. 둘 다 들렸지? 그래서 파동의 특징이야. 파동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고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쌤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 흰색 분필 놓고 싶거든?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빨간색 놓고 싶어. 치우고 놨잖아. 빨간색이 있거나 흰색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물건은 그럴 수가 없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물건이 겹쳐져 있을 수는 없어. 이거는 위에 있는 거지. 밑에 있는 거고. 근데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겹쳐서 같이 있다. 중첩. 파동의 특징이야. 얘는 중첩은 파동. 대빵 많아요, 저거나. 중첩이 됐다. 이거는 파동의 특징이다. 입자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파동이다 이런 말이 우리는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파동과 입자. 이래나 입자는 중첩에서 있을 수 없대. 됐지? 자,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중첩 원리. 두 번째 독립성.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적어두고 쌤 설명할게. 중첩 원리는 y equal y1 플러스 y2. 그쵸, 뭐 식은 그럴 수 있지만 y는 y1 플러스 y2. 이게 뭐냐면 y1, y2가 변위거든. 변위. 자, 독립성. 느낌은 그치, 각각 따로따로 이 말인거든. 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줄넘기를 쌤 하나 들고 왔어. 자, 요 수빈이 잡고. 수진아, 요가 잡아봐. 줄넘기 바닥에다 놔둬놓고.
자, 여러 번 하면 안 돼. 계속 흔들면 안 돼. 탁 한 번만 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딱 해서 줄넘기 바닥에 딱 넣고 탁 한 번만 흔들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수진이가 힘껏 내가 더 세게 해야지. 하면서, 이쪽으로 흔들?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수빈이가 흔들었던 건 흔들림이 오른쪽으로겠지. 수진이는 여기서 흔들 했어. 흔들.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가. 됐지? 또 내가 너무 흔들면 저쪽에서 또 그럴까 싶어서 살짝 흔들었는데, 야, 쌍둥이라고 거의 비슷하게 흔든 거지. 됐지?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변위, 위치 변화가 Y1이었고, 이쪽이 Y2였다. 아,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돼. 굳이 어렵지 않거든. 그러면 이쪽에 거 와서 쭉 흔들리면 온대. 맞지? 그럼 여기 쳐도 저쪽으로 갈 거잖아. 저쪽에 쳐도 이쪽으로 오는 듯이. 그럼 얘들도 이렇게 쏙 가. 가서 어떻게 됐게? 만났어. 근데 어떻게? 얘가 3cm고 여기 3.1cm였거든? 제일 많이 포개졌을 때 6.1cm까지 포개져서 딱 올라가겠지. 그치? 그랬다 헤어질 때는 여기 만약에 3.1cm였다, 여기 3cm였다 되면 헤어질 때 이쪽에 거 또다시 얼마? 3.1cm 그대로. 얘 요대로 얼마? 3cm 그대로 헤어져서 쫙 가는 거야. 아, 어렵나? 괜찮지? 맞지? 그게 중첩이고 독립성인 거야. 아, 만났다. 그냥 헤어지는구나. 그래, 그림 그려야 되겠나? 안 그래도 이해했지? 그래. 그래서, 그냥 파동은 두 개 만나면, 그치, 변이가 합쳐졌다가, 독립성, 따로따로 그냥 가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알면 되고, 5번에 간섭. 간섭은 엄마가 우리한테 하는 건데, 맞지? 좀 대답 못하고, 고개 숙여서 웃었다는. 그치. 그 간섭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중첩 원리로 변이가 합해졌지. 맞지? 그치? 그럼 그게 간섭인데, 이 간섭이 사실은 두 개인 거야. 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보강 간섭. 보강 간섭은 뜻이 뭐냐면, 자, 한국말로 써볼게. 같은 위상, 그럼 그건 뭔 말이에요? 같은 위상이라는 게 마루가 있고 골이 있을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가 마루, 또 다른 하나가 또 마루. 그럼 예를 들어서 안 그려도 돼. 그리지 마. 굳이 고생할 건 뭐 있노? 요렇게 파동이 있어. 됐지? 근데 이 파동하고 여기 똑같이 생긴 요렇게 생긴 파동하고 똑같은 게 만났대. 그럼 만나면 뭐 해야 되겠노? 쎄지겠지.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그 애국가 재창 그러대. 행사 때 애국가 부를 때 뭐 화음 넣는 거 아니잖아. 근데 한 사람이 동해물과 백두 천천히 불러도 이게 합쳐지면 되게 우렁차게 소리가 나오지. 그런 것처럼 한 사람께 같은 형태로 하더라도 합쳐지니까 커지더라. 이게 그냥 같은 위상의 게 합쳐져서 커지더라. 보강 간섭. 이해되겠나? 예스. 그럼 이 보강 간섭의 예로 어떤 게 있냐면, 그래. 요 줄 적었지.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럼 얘를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뭐. 진폭. 아이고야, 쌤 그림을 잘못 그렸네. 어떻게? 요 폭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야 돼. 똑같은 속력과 똑같은 진폭 가진 애들이 똑같은 위상으로 마주치니까 얘들 이렇게 넓어지면 안 돼. 똑같은 넓이로 높이만 2배로. 진폭, 위치, 얘만 2배로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요 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그림 보면서 좀 좁아졌는데, 이랬지? 그럼 진폭만 그냥 커졌다. 말 되겠나? 이게, 자, 요 그림은 안 그려도 되고, 같은 위상으로 두 파동이 겹쳐진 거지. 같은 위상이 겹쳐졌다. 그래서 변이가 커진 거지. 진폭이 커진 거지. 보강 간섭. 그게 이거다. 쌤 갖고 있던 빨간색 레이저. 그게 보강 간섭인 거야. 빨간 빛만 다 모은 거야. 빨간 빛만 쫙 모은 거. 보강 간섭. 또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혹시 지폐 갖고 있는 사람 없지? 그치. 그 지폐 보면 나 옛날에 한 번은 그랬거든. 아니 엄마가 똑같이 용돈 10,000원짜리를 줬는데 야 있잖아 나 노란색 좋아하는데 언니한테 보니까 10,000원짜리가 10,000 적힌 게 노란색인 거야. 나 초록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거 초록색인 거야. 그 언니한테 쫄라가지고 바꿔달라고 했어. 딱 바꿨는데 똑같이 봤는데 아까 분명히 언니 거 노란색이더라고.
난 초록색. 언니 바꿔달라고 딱 바꿨거든. 초록색인 거야. 언니 그대로 노란색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아니 있잖아. 10,000원짜리에 10,000 적혔는데 이 숫자가 노란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 두 개 다른데. 왜 바꿨는데 똑같이 내한테 오니까 초록색이잖아. 위치에 따라서 초록색이 보강될 수가 있고 위치에 따라 노란색이 보강될 수가 있어. 그래서 바꿔본들 각도가 있어서 언니 거는 그대로 노란색, 나는 그대로 초록색이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책에도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위조 지폐 방지로 이게 항상 모든 지폐가 집에 가서 한번 봐봐래. 이게 다 두 가지 색깔로 보여. 숫자가. 그게 보강 간섭. 위치에 따라서 세게 보이는 빛깔이 있다. 이해되겠나?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 전자레라도 하나 어떤지. 그지? 오늘 같은 어린이날. 자, 두 번째. 상쇄 간섭. 상쇄 간섭. 내가 딴 반에도 물어보니까 애들 아무도 없는데 헬리콥터 타본 사람. 나도 못 타봤다. 근데 헬리콥터 타면 있잖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헤드폰 쓰라 그러지. 그게 이유가 뭐냐면 프로펠러 소리가 진짜 커. 그래서 안에서 의사소통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헤드셋을 쓰면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 엔진은 반대로. 엔진음이 있으면 그 반대로 음파를 발생시켜. 와, 그럼 이거 두 개 만나면 없어지는 거야. 상쇄 간섭이거든. 이게 반대 위상에 게 있었잖아. 이거 합해서 보니까 안 된 거지. 그럼 그 소리 안 나지.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말하는 걸 마이크로 전달하니까 의사소통이 된다. 근데 자 원래는 이렇게 썼거든. 누구 비행기는 타봤잖아. 비행기 타볼 때 보면 엔진 소리 막 났지. 근데 갑자기 이륙 합니다. 건물을 딱 닫는 순간 조용해지지 않나? 그래서 조용한 거야. 엔진을 껐는 게 아니고 문 닫았다고 조용해진 게 아니고 엔진음은 있겠지만 역방향으로 소리를 따로 발생. 그리고 문 딱 닫고 역방향으로 해주니까 안에 조용한 거지. 됐지? 그리고는 이게 어디에 응용됐느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옛날에는 어떻게 진짜 음악 하나 들으려면 길거리 다니는데 정말 귀청 떠나갈 정도로 해야지 들릴 수 있었는데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 딱 하고 나면 답은 거기에 마이크가 있거든. 외부 소리를 받아들여서 그걸 역방향으로 플레이를 같이 해. 없애는 거지. 그리고 음악 소리만. 이랬나? 과학기술 발달이 이렇게 좋다. 이랬나? 됐어. 그러면 보강간섭, 상쇄간섭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됐지? 그렇지. 그럼 이게 보강간섭, 상쇄간섭이라는 거고 이 간섭을 이용을 했는 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지. 됐지? 근데 아까도 쌤 얘기했듯이 중첩, 파동, 간섭, 파동. 됐지? 자, 요거만 할 것 같았으면 에이, 안 하지. 됐지? 쌤이 공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얘를 좀 지울게. 도대체 뭘 하려고 공간이 모자란다고 할까? 자, 6번. 영의 간섭 실험. 8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영의 간섭 실험. 영의 간섭 실험. 결론을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간섭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파동인데요? 근데 영이 뭐 갖고 있냐면 빛, 레이저 갖고 있어. 레이저 갖고 빛 간섭 실험을 한 거야. 그럼 그게 왜요?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에 갈걸? 빛은 입자다. 오늘은 빛은 파동이다. 혼동이 생겼다. 쌤도 옛날에.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빛이 파동이다 해놓고 그 다음날 때 빛이 입자다. 내가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긴데? 파동하고 입자하고 완전히 극과 극인 건데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파동이다 해놓고 오늘 갑자기 입자다 하니까 뭐란 말이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동전이 있었을 때 동전의 양면성으로 이야기하거든. 혹시 있잖아 500원짜리 동전에 학하고 500하고 같이 볼 수 있게 없게? 똑한데 이렇게 보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아니야.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게 보고 순간에 0.01초 사이로 요걸 본 거지 동시에는 못 봐. 알겠지? 나도 얍삽하게 이렇게 막 봤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요 푸지개도 먹었어. 못 보는 거야. 이랬지?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빛도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다. 근데 영간섭 실험은 뭐라고? 파동이다. 얘가 중요하다. 빛의 파동. 아까 간섭 뭐라고? 파동일 때만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빛이
영의 실험에서 간섭 실험에 따라 빛이 파동이라를 증명했는 거. 근데 혹시 영 간섭 실험 뭔지 모르지? 알려줄게. 자, 쌤 얘기를 잠깐만 들어봐봐. 요건 적을 필요는 없어. 요건 적을 필요가 없는데 왜 적을 필요가 없느냐? 자, 바래 쌤 여기다 유리판을 갖고 왔어. 유리판에다가 얘를 밑에 양쪽 불 켜면 어떻게 되겠노? 양쪽 유리에 그름 생겨. 시커멓게 그름 생겨. 이랬지? 그 그름이 생겼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생각했지. 엄마한테 되게 혼났겠다. 이렇게. 자, 뭐 하냐면 왜 문구용 칼 알지? 그걸 들고 와고 요 유리판에 그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쓱 한번 끓일 거다. 쓱 끄면 샤프 하나 지나간 거하고 똑같다. 샤프 91줄 지나간 것처럼. 됐지? 그리고 싹 끓이기 그냥 다야. 됐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준비해. 얘를. 그름 있는 걸 또 한 번 더 준비해서 얘를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옆에 친구한테 문구용 칼날만 빼달라 그래. 손잡이 말고. 내 거하고 친구 거하고 칼날 두 개를 이렇게 포개. 이렇게 포개가지고 싹 긁을 거야. 아, 그러면 칼날 두 개 포개갖고 끓이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싹 긁히겠지. 근데 그 간격이 정말 좁아. 눈으로 구분 안 될 그만큼 좁아. 됐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들고 와. 두 개를 들고 와서 뭐 하느냐? 이 유리판을 요렇게 있던 걸 요렇게 세울 거대. 요렇게. 됐지? 요걸 뭐라고 할 거냐면 쌤이 단일 슬릿이라고 이야기할 거다. 싹 한 번의 틈. 한 번의 틈이 있는 단일 슬릿이 있는 거. 요건 두 개째. 이중 슬릿 있는 거. 됐지? 그럼 단일 슬릿 있는 거, 이중 슬릿 있는 걸 들고 왔잖아. 자,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구멍이 하나 딱 있었잖아. 단일 슬릿. 됐지? 판때기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중 슬릿 들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딱 통과해서 빛이 가야 되는데 있지? 그치? 이중 슬릿 갖고 올 건데 이중 슬릿은 이렇게. 그럼 잠깐만. 분명히 여기서 쌤 빨간색 레이저를 딱 보냈지? 빛이 딱 갔거든. 딱 갔는데 여기는 통과했겠지? 탁 막혔지? 가겠나 못 가겠나? 못 갈 것 같지? 근데 대박. 이 뒤에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스크린을 뒀는데 여기서 똑같이 연장했는 이 점에 진짜 밝게 불빛이 딱 오더라고. 맞지? 짜증나지? 아니 여기 오다가 확 막혔는데 어떻게 오냐고. 맞지? 어떻게 갈게? 대박. 빛이 있잖아. 빛이 사실은 빛은 횡파거든. 이렇게 가. 이렇게 울렁울렁 이러고 가거든. 모든 빛은. 근데 이게 사실은 파장이 너무 짧은 거라 안 보여. 파장이 너무 짧아.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같은 거 7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면 0.7 마이크로미터. 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 그치? 귀도 안 차지. 이렇게 되는 거 보이겠나? 안 보이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직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사실은 얘가 울렁울렁 가. 그래서 쌤님이 사실은 빛을 딱 보냈을 때 빛을 딱 보내면 이 빛이 어떻게 되냐면 마루만 표시해볼게. 마루골 이렇게 빛이 온 사방으로 퍼져. 온 사방. 그 온 사방으로 퍼진 거 어떻게 이해하겠냐? 사실 너도 집에 가봐. 세면대에 여기 위에서 보보다 항공샷으로 물이 담겨 있는데 내가 손 씻다가 좀 그럴 때 가면 화장실 가면 위안 좀 되잖아. 좀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때. 그러면 가가지고 그래 좀 물 갖고 장난치고 놀다 보면 좀 마음 평정이 찾아올 수도 있어. 이번에 성적이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세면대 물 담아놓고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고 놀면 물이 동글동글 이렇게 떨어질 때 있지. 그것처럼 이걸 점파원이라 그래. 점파원. 한두면 똑 떨어졌을 때 나중에 물결이 너무 빨리 엎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온 사방으로 퍼지는 거야. 이게 동글동글이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가 다 마루야. 마루 이렇게. 골은 안 보이고 마루골 했는데 마루만 마루 이렇게 보인 거야. 이랬나? 그 원리는 얘기해주고 싶은데 지금 교육과정상으로 너무 바빠서 얘기 못하겠어. 기회가 되면 해주는데 그럼 빛은 이렇게 딱 갔을 때 이것도
하나의 점에서 가는 것처럼 되니까 동글동글동글동글 퍼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빛이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톡. 아, 그러면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마루. 여기도 뭐? 마루.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일 슬릿을 두고 그리고 이중 슬릿을 주면 단일 슬릿에 뒀을 때 이중 슬릿 따오면 여기가 마루일 때 얘도 동시에 마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처음에 막힌 것 같지만 이제는 여기서 마루에서 빛이 마루 퍼지고 가다가 여기서 나온 마루 퍼진 거하고 두 개가 겹쳐져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 거란 거지. 그때 마루가 만났냐 마루골이 만났냐에 따라서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는 거야. 아까 같은 위상이면 커진다 그랬지. 우리는 마루 되는 건 밝다. 마루골이 되는 건 어둡다.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에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마루가 만나면 밝은 무늬가 될 거고 하나는 마루고 하나는 골이 되면은 어두운 무늬. 선생님 이 말을 이해 잘 못하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어려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단일 슬릿 보냈지. 그러면 단일 슬릿 있고 이중 슬릿 되면 여기가 마루 여기도 마루 그랬지. 우리가 소스 타원 원인 여기 한 곳을 S1이라고 할게. 소스 1. 또 다른 하나를 소스 2, S2 이렇게. 됐지? 그럼 마루에서 쭉 퍼져나가겠지? 자 왔어. 이쯤 왔는데 여기에서 이 지점은 나중에 마루가 이렇게 겹칠 거야. 이 중간의 지점은. 됐나?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니까 밝은 무늬다. 그럼 아까 우리 마루하고 골하고 하면 상쇄 됐잖아. 상쇄. 그러면 여기서 이 옆에 어느 부분 보면 결론을 이야기하면 너한테 이때 이걸 다 그린 건 아니고 넌 요거만 그린다. 자, 따라 그려봐래. 자, 0의 이중 간섭 0의 간섭 실험. 이 설명을 모르고 가기에는 좀 너무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 자, 여기다 적어래. 단일 슬릿. 이렇게 구멍이 좀 있는 걸로. 그리고 좀 옆에 지나서 이렇게 두 군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걸로. 여기는 이중 슬릿. 뭐 최대한 이 중간에 왔을 때 여기 양쪽으로 대칭이 되면 더 좋겠고 이중 슬릿. 그때 이중 슬릿. 그리고 저 넘어가서 여기에 많이 멀리 안 해도 돼. 스크린. 여기다 적을까? S1, S2. 사탕 하나 줄까? 잠깐만. 자, 보자. 스크린이 있다. 그러면 이중 슬릿 S1, S2에서 파동이 간대. 그러면 이중 슬릿 여기가 만약에 마루면 여기서 그대로 곧장 왔는 지점 있지? 요 지점. 여기가 사실은 선생님 좀 너무 멀리 그렸네. 좀 짧게 그릴걸. 수술 좀 할게. 내 혼자 수술 좀 할게. 좀 멀리 가면 다 못할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가 딱 중앙이 이등변 삼각형처럼 안 되겠나? 그치? 그럼 요 길이가 어때? 같을 수가 있는 거라. 됐나? 자, 기동차에 그렸다. 막 교과서보다 다하다. 오, 잘 그렸다. 자, 근데 여기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가르쳐 줄게. 경로차라고 하고, 이거 델타 알지? 세모처럼 생긴 거. 이게 이름이 델타. 안 하고 경로차라고 한다. 경로차가, 자, 저번에 절대값 S1P 빼기 S2P. 이렇게. 지금 그 뜻이 뭐예요? P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어떤 임의의 점을 P라고 하겠다고. 그럼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 이 거리. 그러니까 어느 게 길 수도 있고, 어느 게 짧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원이건 투건 어느 게 길 수도 있으니까. 됐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할게. 예를 들어서 만약 S1에서 P까지가 3람다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이거 적지 봐봐. 이따 해줄게. 3람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S1에서 P 지점까지가, 여기 마루였잖아. 마루 세 번 만에. 한 파당, 두 파당, 세 파당마다 도착을 해야 된대. 근데 S2에서 P까지가, 어떻게? 한 파당 지나고, 두 파당 지나고, 세 파당 지나고, 반틈 더 가서 있었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거리는 3람다. 이쪽에서 거리는 3.5람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누가 한번 생각을 해. 여기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얘 마루였잖아. 한 파당 지나도 마루야, 이거. 그럼 세 파당 지나도 마루인 거야. 그럼 3.5 지나면 골 되는 거지. 골 짓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마루였는데 이쪽에 왔을 때 하나는 마루고 여기는 골 돼버리면 상수의 간섭이지. 맞겠나? 그럼 만약에 여기가 3람다 뭐 해야 되겠노? 마루겠지. 그러면 밝겠지. 보강 간섭이겠지. 그런 식으로 찾는다고. 그러면 일단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경로 차이가 무슨 말인지 대충 느끼면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났을 건데 두 개의 차이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 미리 적어놓고 이야기하자. 보강 간섭. 밝은 데는 뭐냐? 경로 차이가 2분의 짝수 람다. 나는 이래 적는다. 그럼 책에서 어떻게 적냐고? 책에서는 이렇게 적어. 2분의 2m 람다. 그럼 2m이면 짝수야, 이거. m이 정수였으면. 맞지? 그럼 보강간섭, 얘는 밝은 무늬지. 밝은 무늬가 나타난 거야. 그럼 상수의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경로차가 2분의 홀수 람다다. 그럼 책에서 뭐라 하냐고? 2분의 2m 플러스 1 람다만큼 경로차이가 차지한다. 2m 플러스 1이면 이거 홀수야, 이거. 맞지? 홀수 있으면 마루였고 골될 거잖아. 그치? 그만큼 되면 어때? 어두운 무늬란 거지. 어두운 무늬란 거지. 됐습니까? 됐어. 자, 색깔펜 하나 들고, 자, 중간에 동그라미 옆에 적어줄까? 가장 밝은 무늬. 가장 밝은 무늬다. 가장 밝은. 됐지? 자, 이제 양쪽으로 교대로 할 거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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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OX, OX. 느낌은, O가 밝은 거. X는 상쇄로 어두워지는 거. 됐나?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 경로 차이가, 요거 경로 차이 0. 요 위에 거 2분의 1람다. 요 위에 거 2분의 2람다. 그 위에 거 2분의 3람다. 요렇게 경로 차이가 날 거라고. 그래서 제일 중간에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 얘가 대칭이다. 대칭이다. 이렇게. 느낌 왔어? 그렇게 했더니 여기 책에 봐봐. 그림이 있대. 그림에 오른쪽 위에 보니까 단위 슬릿 두고 이중 슬릿 두고 따다다다다 퍼져나갔지? 저 밖에 혹시 얘랑 까만 종이에 밝은 무늬는 보이지? 거기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까만 종이에 밝은 무늬가 그럼 가장 밝은 무늬가 무슨 말인지 이제 눈치챘어. 여기 굉장히 밝은데 그 옆에 밝은데 좀 작아지지 않나? 그 말인 거야. 됐나? 됐어. 여기서 보니까 밝은 데가 밝고 어둡고 교대로 있는데 이 길이가 점점 좁아지지? 그치, 그런 의미인 거야. 근데 그 밑에 봐봐. 초록색 그림과 빨간색 그림이 있는데 반전. 쌤,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 안 보이는데 내가 본 건 요거만 보여준 거야. 요만큼만. 요만큼이니까 이 옆에는 안 보이는 거지. 누가 제일 밝고 누가 제일 어둡고는 안 보인다는 거지. 됐나? 그랬을 때 늘 아까 밝고 어둡고 했지. 요거 두 개 또는 요거 두 개 어둡고 밝고 있지.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델타 X. 밝은 무늬 사이 또는 어두운 무늬 사이가 델타 X. 자, 델타 X는 B분의 L 람다.
자, 쌤이 공식은 입으로 외워라는 게 있었대. 얘는 입으로 외워야 된다. 얘는 입으로 외워야 된다.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됐나? 뜻이 뭐예요? 뭔지 모르는데요? 그래, D가 슬릿 간격. 여기 있을 거다. 요게 스몰 d다. 요게 스몰 d다. 됐지? 그리고 스크린까지 있지? 이거. L. 슬릿에서 스크린까지. 람다는 쌤 레이저빛 쏠 거거든? 아까 살짝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쌤님 거는 빨간색 레이저밖에 없어. 근데 초록색, 보라색 레이저도 있어. 좀 세, 이거는. 그러니까 시중에 그냥 팔진 않아. 이랬나? 그러면 혹시 진짜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 초록색이 파장이 길어? 빨간색은 이렇게 안 돼. 파란색이나 초록색은 이렇게 안 돼. 어느 게 파장이 길지?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 파장이 긴 거.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그럼 이게 여기 적용이 된다고. 자, 쌤이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슬립 간격이라고 있죠. 혹시 집에 드라이기 쓰지?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쓸 건데 드라이기 볼 때가 우리 앞에 주둥이가 이렇게 되어서 바람 빠져나오면 이 바람이 이렇게 옆으로 센 거거든. 아래 위로는 안 세고 좁은 쪽으로 이렇게 세. 좁은 쪽 나오면서. 그럼 얘들도 그래. 얘가 좁아버리면 빛이 막 퍼지려고 해. 됐나? 그 D가 좁을수록 확 많이 퍼져. 말 됐나? D 좁을수록 X가 커진다. 됐지? 오케이. 그럼 스크린까지 멀다. 스크린까지. 이까지 멀어. 그럼 불빛이 빡 왔을 때 쭉 멀리 가면 점점점 멀어지지 않게. 그래서 멀면 간격이 넓어진다. 그림에서 보니까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있어. 어느 게 무늬 사이 간격이 넓어져? 이거 파장이 다르려고 하면 D는 똑같아야 돼. D는 똑같아야 돼. 그럼 왼쪽 거에도 보니까 오른쪽 거에도 보니까 빨간색 간격이 더 넓지. 그치? 빨간색이 좀 파장 길다 그랬지.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입으로 외워야 돼. 이해됐나? 그리고 난 선생님이 좀 전에 밑에 얘기했는 게 보관간섭, 상쇄간섭 그리는 거야. 밝은 무늬는 보관간섭이다. 어두운 무늬는 상쇄간섭이다. 그게 경로차가 2분의 짝수람다인지 2분의 홀수람다인지. 됐나?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건 어디 있냐? 오른쪽에. 플러스 안에 있지. 얘들 집에 가서 깨알같이 읽고 형광펜으로, 볼펜으로 확인 다 해줘야 돼. 이해됐나? 오케이. 자, 쉬워 보이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뭐냐? 파동의 간섭, 중첩, 얘를 하기 위해서 아까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했다. 마루골이 있는 거고. 그때 뭐 속력이라든지 파장이라든지 진동수 이런 것도 있는 거다. 그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었었고, 그리고 영의 간섭 싫어. 간섭을 딱 들으면 빛이 파동. 이게 중요한 거고. 뒤에 가면 빛이 입자다라고 할 거니까. 파동의 성질인지 파동의 현상인지 입자의 성질인지 알아야 될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파원이라는 게 있었다. 이중설리 통하면 똑같은 파원으로 스크린에 도달할 거다. 같은 파동, 같은 파원에서 나왔을 때 같은 위상으로 만나야 밝아질 거다. 반대 위상이면 어두워질 거다. 대체 경로 차이가 2분의 홀수란다. 2분의 짝수란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응용 문제를 얘기를 안 하는데, 자, 쌤 일부러 이런 식으로 된 것들 얘기됐다. 2분의 1람다, 2분의 2람다, 2분의 3람다, 이게 대칭적으로 있을 거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첫 번째 어두운 무늬다. 2분의 1람다의 경로 차이다. 두 번째 어두운 무늬다. 경로 차는 2분의 3람다인지다. 이렇게 된다고. 됐지? 그러면 만약에 요 지점 만약에 파장을 람다였던 걸 갖다가 빨간색, 파란색을 바꾸니까 2분의 1람다 되는 조명으로 바꿨대. 그럼 이 지점은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경로 차이가 2분의 1람다라서 상쇄 간섭이었다. 근데 파동을 람다 말고 2분의 람다 그랬지. 그럼 얘는 이 값은 경로 차는 그대로다.
저 지점이면 변하는 거 아니고 2분의 무조건 뭐 돼야 돼. 근데 파장이 얼마? 2분의 1람다제. 그럼 이게 등식 성립하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노? 2가 들어가야 되나? 2가 들어가야 되나? 그치. 그러면 파장이 다른 값으로 바뀌니까 저 지점은 뭐다? 아, 갑자기 보관간섭 지점으로 바뀌었네. 보관간섭 지점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리는 쌤 식변형이라고 했잖아. 화학은 계산이다. 물리는 식변형이다. 그러니까 물리식을 어떻게 변형할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포커스는. 물리는 계산이 아니고. 이랬나? S. 자, 넘어간대. 자, 그러면 01.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일단 예시는 지금 현재는 클리어. 뒤로 갑니다. 02강. 02강. 제목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 제목에 빛의 굴절. 그치? 빛의 굴절. 자, 02강. 빛의 굴절이다. 빛의 굴절. 빛의 굴절. 첫 번째. 내가 아는 빛이란? 갑자기 그래 물으면 난감하죠. 빛이 빛이죠. 내보고 뭐라고? 빛은 매질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다.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 중에 그러니까 원래 다른 파동은 매질이 필요해. 근데 빛은 희한하게 매질이 필요 없어. 매질이 필요 없다. 자, 선생님이 여기 비유를 좀 할게. 윤아 혹시 있잖아. 니 미역국 끓일 줄 아나? 아, 모르나? 그럼 어떡하지? 엄마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주고 미션 있으면? 방법은 하나지. 할머니한테 전화하면서 하면 이제 뭐 넣을까요? 전화를 해서 끓이거나. 맞지? 아니면 일회용 팩. 레시피 보고 시키는 그대로 하거나. 근데 쌤 같은 경우는 미역국을 끓일 수 있겠다. 레시피 봐야 되겠나? 아니, 안 봐도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미역국은 좀 어렵다 치자.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 그냥 아무거나 막 넣으면 되니까 우리 된장찌개가 쉬워. 있는 거 보이는 거 다 넣으면 돼 그냥. 근데 미역국은 맛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된장국. 근데 만약에 쌤이 된장찌개 끓일 때 너 혼자 뚝딱뚝딱 썰어놓으면 금방 하겠지. 근데 우리 아들들이 엄마 도와줄게 이러면 엄마 감자 어떻게 썰어야 돼? 이거 손가락 굵기로. 엄마 이만큼 될까? 난리 나겠지 맞지? 빨리 끓일 수 있겠나 없겠나? 아, 못 끓여. 근데 자 반대로 우리 아들이 혼자 끓여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손에 네일을 했어. 평생 처음으로. 그럼 이게 못하잖아. 엄마 시킨 대로 좀 해봐봐. 야 빨리 할머니 오기 전에 빨리 끓여야 돼. 이렇게 시키기로 했다. 그럼 어떡해? 지 혼자 끓인 것보다 내가 입으로라도 좀 빨리 끓이겠지. 자 그럼 잘 생각해봐. 혼자 할 수 있는 건 누가 있으면 방해가 돼. 혼자 못하는 건 누가 있어서 도와줘야지 빨리 할 수 있겠지. 자 빛은 혼자 할 수 있나 없나? 잘 가지. 근데 누가 있으면 이 때문에 못 가겠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됐나? 유일하게 요 얘기 하나 하려고 된장찌개 얘기도 미역국도 했는 거다. 대체 빛은 혼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있으면 방해야. 느려져. 그래서 일단 된장찌개 있었다 그지? 된장을 끓이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은 속력은 진공 속에서가 빠를까? 공기 속에서가 빠를까? 물 속에서가 빠를까? 유리 속에서가 빠를까? 진공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빠를 거고 그나마 입자가 엉성한 공기 속에서 물 속의 액체에서 유리 고체에서 더 느려지겠지. 그치? 혹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는 그보다 더 촘촘한 입자니까 더 느려지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꼭 기억한다. 빛은 매질이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진공에서 제일 빠르더라. 우리가 이걸 광속 C로 이야기하는 거지.
빛의 속력, 진공에서 속력을 방속 C로 이야기할 거다. 딴 데 오면 느려진다. 주르륵 입자가 촘촘하면 느려진다. 빛의 성질. 빛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직진도 하고,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한다. 직진, 반사, 굴절. 딴에 만나기 전까지는 직진이다. 가다가 어떤 물체에 탁 부딪히면 반사를 한다. 그러면 다시 그 매질로 되돌아 나올 거다. 다시 그 매질로 되돌아올 거다. 굴절. 다른 매질을 만나긴 했거든. 속력이 다른 매질 속으로 가면서 속력 차이가 나서 꺾여서 진행을 할 거다. 꺾여서 진행을 할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줄게. 빛이. 자, 쌤 이렇게 준비를 할게. 이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yes. 여기가 공기다. 공기고, 여기가 물속인 거야. 공기다, 물속이다. 선생님이 갖고 있던 그 레이저 있지? 빨간색 레이저를 이렇게 쏠 건데, 쌤 늘 강조하지, 그지? 내가 항상 중요하다 생각하는 무슨 색? 파란색. 법은 지켜야지. 갑자기 법은 왜 지키냐고? 지금 언제라도 어디선가 규칙이 있으면, 법이 있으면. 자, 요게 법선이다. 한 글자. 요게 법이다. 법선. 한자를 안 적히더라도 법선. 그러니까 얘를 지켜야 돼. 얘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레이저를 폭 쏘았다, 그지? 그럼 레이저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경계 쪽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해? 입. 들어간다. 쏠사. 쏜다. 입사. 광선이라고 하고 요 각이 입사각이다. 입사각. 됐지? 그럼 들어왔지? 들어왔으면 여기 물하고 공기 사이에서 반사 안 되나? 이렇게 딱 얼굴인데 내려보면 빛이 돼. 비쳐 보인다. 반사가 일어난다. 물결이 출렁출렁하면 잘 반사가 안 되지. 그러면 여기 튕겨나갈 때 어떻게 튕겨나갈까? 그게 반사 법칙인 거야. 사실은 반사 법칙이라고 있거든. 반사 법칙. 그게 뜻이 뭐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예외 없이 크기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경계면 쪽으로 비스듬히 들어갔어. 항상 우린 입사각을 그 입사광선하고 법선하고 이런 거야. 그걸 까먹으면 틀린 거야. 그럼 이게 입사각이면 반사각은 법선하고 반사돼서 튕겨나가는 요 선하고 이루는 각도, 요게 같을 거다. 입사각, 반사각. 요게 입사각, 요게 반사각. 이랬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반사법칙은 이해됐나? 반사법칙 그 밑에. 자, 우리가 굴절을 이야기할 거거든. 굴절. 굴절은 얘들아 똑바로 간다, 꺾인다. 꺾여서 진행. 꺾여서 진행인데, 자, 쌤 얘기 잠깐만 들어봐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요건 안 그려도 된다. 일단 경계. 자, 여기가 뭐냐면 아스팔트야. 아스팔트고, 여기가 모래로 됐대. 모래, 뭐 돌, 이런 걸로 된 주차장이야. 이제 아스팔트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식당, 자갈이나 모래로 된 주차장. 이제 근데 차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차가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들어가고 있었단 거지. 이제 이렇게 탁 걸쳐져서 들어가게 됐을 때 차가 요대로 핸들 안 꺾었대. 핸들 꺾으면 안 돼. 엄마 아빠는 운전할 때 꺾는 거다. 꺾는 거고 안 꺾고 그대로 직진하고 있는데 엑셀레이터 딱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차가 돈다. 요대로 못 간다.
요즘 못 간다. 왜 그러냐? 선생님 설명할게. 자, 이쪽에서는 분비 많이 들고 있지? 이쪽? 이쪽에 아무것도 없지? 그치? 내 친구가 2명이 있어. 내가 있고. 1명, 2명, 3명. 근데 어깨동무를 했다? 눈을 다 가려버렸어. 근데 이쪽에 있는 친구가 걸음걸이가 진짜 느려. 진짜 느려. 얘는 성격이 대따급해. 눈 감고 우리 다 안대 가렸다. 자, 걸어. 이래놓고 이제 몰래카메라처럼 찍은 거야. 나중에 어디로 갈게? 이래 가 있지 않겠나? 이건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니까. 그치? 그러면 봐봐. 얘들도 갈 거잖아. 이쪽에 거의 안 움직이지 않겠나? 천천히 움직이겠지? 그럼 이게 왜 꺾이냐면 속력이 달라서 그래. 경계에서. 속력이 다르지? 속력이 달라.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하고 모래에서 하고 속력이 같을 수가 없지.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속도가. 대체 똑같이 돌려도 딱 접지까지 쫙 가는 게 있고 드드드드드 헛돌듯이 갈 거니까 얘는 빨리 못 가잖아. 그럼 차가 보다가 훅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 말 듣나? 그러면 빛도 똑같은 거야. 어느 쪽으로 꺾일까? 얘가 경계면에서 속력이 어떤 쪽으로 꺾였어? 아까 어떤 친구? 빠른 쪽? 느린 쪽? 제자리 걸음하는 애 쪽으로 휘어졌지. 그치? 속력이 느린 쪽으로. 이거 상상을 해야 돼. 내 친구하고 내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느린 애 쪽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다. 축으로. 그 느린 쪽으로 꺾여서 지내. 꺾여서 지내. 이게 바로 굴절이지. 맞지? 꺾여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아까 여기 레이저 빛 들어오던 거, 이런 공기 중에서가 빨라, 물 속에서가 빨라. 공기가 빠르지. 맞지? 여기가 빠르지. 물 속에서는 느려. 그러면 각도도 빠른 데가 각도가 크고 느린 데가 각도가 작대. 한번 볼까? 아까 봤을 때 똑바로 갈 수 있게 없게? 안 돼, 안 돼. 똑바로 못 가. 근데 쌤 여기도 물 있고 여기도 물이 돼. 여기가 물이 훨씬 더 많잖아. 맞지? 물이 훨씬 더 많지? 아까 요 사이에서만 딱 보면 이쪽에는 물 아니고 이쪽에 물.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긋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 보니까 빠른 데서 각도가 크고 느린 데 각도가 작아져. 잘 됐나? 자, 아까 선생님이 파동 얘기할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있었죠. 그치. 요 밑에 적어야 될 건데 이렇게 적어라. V는 T분의 람다. T분의 1 분수 쓰기 싫어서 너한테 가르쳐주는 거거든. T분의 1 대신에 뭐? 진동수 F 람다. 과학자들은 좋아하는 게 V는 F 람다. 됐나? 그러면 과학자들은 V는 F 람다. 요거 할 건데 아까 쌤 분명히 속력이 느린 쪽으로 그랬지. 됐지? 속력이 느린 쪽으로. 자, 요거 적으면서 그럼 누구 변해? 속력은 변하는 거라. 그치? 그 밑에도 하나 더 적어놔래. F. F가 뭐지? 진동수. 파원에서 결정. 한마디로 속력이 바뀐다고 진동수가 바뀌지 않아. 선생님이 요 파트 할 때 남편 이름을 좀 바꿔. 진동수로. 이게 그 동수신 바뀌면 안 되잖아. 그치? 오죽해서 남편 이름을 바꾸면 이게 약간 손들고 해서 동수신 변하면 안 돼. 동수신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 가더라도 진동수, 여기서 빨간색 레이저 있지? 그 빨간색 레이저에 그 파장이 있지만 그 진동수가 있거든. 그 진동수가 좀 딱 결정이 되는 거야. 빨간색 레이저 가다 갑자기 보라색이나 초록색 바뀌지 않아. 이랬나? 동수시는 바뀌지 않아.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럼 동수시가 바뀌지 않으면 어떡할까? 얘가 일정하면 속력 바뀌었지? 파장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동수시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빠르면 파장이 길겠지. 그치? 그러면 속력이 빠른 데는 파장이 길다, 짧은 데는 파장이 짧다. 세 개. 다 똑같아. 큰데 크고 작은 데 작고. 딱 하나가 예외야. 굴절률. 내용도 많다, 그지?
영도 많다. 자, 굴절률은 여기서 작게, 여기서 크게. 굴절률이 뭔지 가르쳐 줄게. N은 굴절률. 자, 적을게. N은 굴절률이다. 굴절률. 이거 책에 굴절률이 딱 하나 나오더라. N은 V분의 C라고. N은 V분의 C라고 하나 나오던데. 원래 이게 스넬 법칙이라고 법칙이 하나가 있거든. 법칙이 하나가 있어. 있는데, 자, 일단 쌤 요 얘기 이번에 그래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서. 굴절률. 굴절률. 굴절률은 예를 들자면 저 위에서 공기였어. 공기에서 빛을 쏜 거야. 근데 이 밑에 뭐가 있었냐면 물이 있고 유리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었어. 그럼 쌤 그림으로 할게. 이게 아마 법선이었을 거라. 경계면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 법선으로 해야 돼. 근데 물하고 유리하고 다이아몬드 어디서 제일 느리게?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느릴 것 같아. 유리가 그 다음 물이 그나마 제일 빠를 것 같지 않나? 물이 제일 빠르겠지? 맞지? 각도가 왜 됐을까? 느리면 각도가 크대 작대? 느리면 각도가 작아지지. 느리면 각도가 작아지지. 그치? 그럼 누가 제일 느리다고? 다이아몬드가. 그러면 똑바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똑바로 들어갈 수 없대? 똑바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 각도가 작아져야 되지. 작아져야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제일 작다. 요렇게. 유리는 다이아몬드보다는 조금 클 거라. 요렇게. 상상이 되나? 물은 요렇게. 그럼 너희가 봤을 때 꺾였지? 맞지? 어느 게 제일 많이 꺾였어? 아니, 요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 꺾여버렸지?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꺾였지? 됐나? 그러면 굴절률이 꺾이는 정도. 말 되겠나? 그러면 자, 굴절률은 쉽게 이야기하면 꺾이는 정도가 된다면 너희가 생각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꺾었어?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꺾였지? 굴절각은 제일 커, 작아? 굴절각이 제일 작지? 맞지? 굴절률이 꺾이는 정도가 커지면 남아있는 굴절각이 와 진짜 작아지네. 이해되겠나? 그런 생각하면 이게 각도가 작은 쪽이 굴절률이 크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리 된다는 거지. 그 쌤이 옛날에 쓸 때는 잘 쓰는 게 원래는 뭐였냐? N1 sin 세타 1. 이게 어떻게 썼냐면 N1분의 N2는 V2분의 V1은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은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스넬 법칙 공식이 있었어. 근데 쌤 이게 뭡니까? 아, 큰 값, 작은 값인데 매질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 이 B값이. 매질에 따라서 굴절률이 정해졌어. 아예 그 빛이 제일 빠르면 굴절률이 빛이 속력이 빠르면 굴절률은 작아진 거든. 진공이 1로 굴절률이 제일 작은 거라. 그 옆에 책에 표에 보면 왼쪽에 혹시 표 하나 있나? 날개 있는데 왼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날개 있는데 굴절률 표 하나 있나? 진공에서 굴절률 얼마? 1. 공기는 1.0003이가 맞지? 거의 차이가 없지?
근데 딴 거는 커져 작아져. 커졌지. 그러니까 많이 느려지면서 꺾이는 정도가 컸다. 이렇게 되거든. 그 굴절률이 지금 뒤에 문제 보면 원래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뭐 공기에서 진공에서 굴절률 1로 해서 그냥 문제를 막 푼 게 있단 말이야. 됐나? 그랬었는데 그런 거 할 때 그러면 얘들이 종류에 따라서 이미 굴절률은 정해지는 거라. 그냥 입사가 커지면 굴절각이 커지고 입사가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고 여기보다 작아졌다 하더라도 이거 커지면 얘는 따라서 아까보다는 커지겠지. 그 말이야. 됐지?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게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N1, 2 이렇게 하면 굴절률 작은 쪽이 각도는 컸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굴절률 했을 때 각도 B는 사인 각도 B거든. 사인은 각도 커지면 값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있었다고. 그래서 이거로 잠깐만 얘들을 봐봐. 얘들. 이거 보면 얘 나오는 거라. 저기 N1, N2, V2, V1이제. 만약에 공기의 굴절률이 얼마야? 진공에서 굴절률. 진공에서는 굴절률이 1이잖아. 1절률분의 1분의 매질의 굴절률 N. 매질의 속력, 진공에서 속력. 요 값인 거야. 진공의 거, 진공의 거. 매질의 거, 매질의 거. 됐나? 선생님은 사실 얘를 외우거든. 쟤 못 외워. 나 이거. 나는 N1, V1은 일정이라서 N1, V1 일정이다. 그래서 1 곱하기 C 했는 거랑 N 곱하기 V 했는 거랑 똑같다. 나는 얘를 외우는 거지. 사실 얘를 외우는 게 이걸 외우는 거다. N1, V1 일정. 굴절률과 속력. 그치. 각이 많이 작아지면 속력 많이 큰 거. 이랬으니까. 두 개 곱이 똑같다. 역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하면 굴절률이 뭔데? 매질의 속력에 대한 빛의 굴절, 빛의 속력의 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거 알면 대충 맞겠다 틀렸겠다 찾을 수 있는 거라.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 이해됐나? 자,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빛은 다른 매질을 만나면 똑바로 못 가고 꺾일 수 있다. 굴절을 한다. 됐죠? 근데 어떻게 꺾이는데?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됐지? 느린 쪽으로 꺾일 때 속력 작아지고 각도 작아지고 파장 작아지고 다 작아지는데 동수씨는 변하면 안 된다. 그럼 남편 이름을 이거 할 때는 동수씨다. 됐지? 진동수 이름 세 글자 옆집 아이스처럼 부르는 그러니까 동수씨는 변함이 없다. 됐지? 그래서 진동수 변함이 없고 속력 다 굴절률 빼놓고는 다 반대로. 됐지? 이렇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반사법칙, 굴절법칙. 어쨌든 입사가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고 입사가 커지면 안 되어도 돼. 굴절각도 커질 거다. 당연하겠지, 그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속력이 달라졌다, 꺾일 거다. 그래서 나오는 게 굴절률 얘기도 있었고 N1, V1 했는데 근데 이거 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했는 이유가 사실은 너희들한테 볼록 렌즈 이야기하려고 돋보기 이야기하려고 돋보기. 됐습니까? 3번. 그 3번. 선생님이 돋보기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헛소리를 한다. 프리즘. 혹시 너 프리즘? 뭔지 알지? 빛 퍼지게 하는 거. 왜 그러냐? 자, 한 번만 그려볼게. 자, 너무 왼쪽으로 바짝 당겨서 그리지 말고 세모를 하나 딱 그렸어. 세모를 딱 그리고 나니까 빛이 쌤 레이저 빛을 딱 들고 왔다. 빨간색 딱 쏘았다. 쌤 제일 중요한 건 파란색이라 그랬는데 파란색으로 뭐 할까? 이걸 지켜야지. 한자로 썼던 거. 법선을 꺼야 돼. 법선을 꺼야 돼. 법을 꺼야 돼. 법을 지켜야지. 법. 그럼 잠깐만. 혹시라도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이루는 게 입사각이었대.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굴절각도 찾아야 되겠지. 여기가 어디였다? 공기였다? 여기가 어디였다? 유리였다. 유리 속에 들어오면 빨라져, 느려져. 유리 속에서. 느려져, 맞아. 공기보다 느려지겠지. 그럼 각이 커져, 작아져. 느려지면 각이 작아져야 되겠지. 그럼 작아지면 어떻게 그릴까? 작아지면 파란색하고 이루는 각을 작게. 맞겠나?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위로? 똑바로? 밑으로? 파란색하고 이루는 각이 작아지도록 밑으로 그려야지. 됐나? 여기가 끝이 아니겠지? 또 뭐 할까? 또 파란색 출동. 그치. 여기 경계니까 또 법선을 그어야지. 또 경계. 법선 수직으로 그었어. 이번에도 법선과 이루는 각으로 여기 입사각 있었지, 그지? 나와야 되지? 어디로? 공기로. 그럼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야지. 그럼 쟤는 각도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져야 되지. 그럼 어디로? 빨간색이 가야 되지? 똑바로 갈 수 있다, 없다? 안 되겠다. 그럼 어디로? 커져야 되지, 각도가. 요거보다는 커져야 될 거니까 이렇게 꺾이겠지. 그치. 그래서 쌤님은 내하고 스타일이 딱 맞는 거야. 난 잼이 안 그리고 난 작지만 쪼다나 이런 거 싫고 큰 거 좋아해. 넓은 거 좋아해. 넓은 쪽으로 딱 꺾였네. 넓은 쪽으로 꺾였네. 요걸 기억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프리즘 이거 잠깐 몇 번 꺾여? 매질을 경계에서 두 번 굴절을 하지. 그치? 두 번 굴절을 해. 두 번 굴절을 하는데 이 두 번 굴절하는 게 귀찮아. 너무 황당하나? 두 번 꺾인데 그러니까 내가 과학하고 딱 스타일이 맞다니까. 나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 사람도 귀찮아 이렇게. 지금 아니 어떡하라고? 그래서 머리를 썼어. 좀 미안하긴 한데 일단 프리즘을 2개 붙여봐봐. 붙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니? 중간은 뚱뚱하지? 가쪽은 좀 얇지? 그럼 잠깐만 이게? 요래 된다는 얘기야 이거? 내 안경은 아니고 돋보기 볼록 렌즈 중간이 좀 뚱뚱하다 이가. 그래서 뭐가 스타일이 맞느냐? 야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꺾이는데 이거 약간 매끈하게 하면 이게 얘잖아. 됐다. 그냥 여기 가서 그냥 한번 꺾여는 걸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딱 마음에 들더라고. 2번 막 꺾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서 딱 넓은 쪽으로 꺾인다. 그럼 저 빛 모여요? 빛 모으지. 돋보기는 빛을 모을 수가 있다. 됐지? 이제 우리는 요거로 이야기할 거다. 요거로. 책에 한번 쓱 봐봐. 밑에. 빛 제목이 뭐야?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이렇게 돼 있나? 빛 제목이. 볼록 렌즈에 의한 상. 그치? 빛이 볼록 렌즈 있으니까 똑바로 가지 못하고 꺾이긴 하겠다, 그치? 꺾이긴 하겠다. 꺾이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굴절? 꺾이는 거 굴절? 근데 그 굴절이 상이 뭐지, 상? 상이 뭐지? 상이 뭘까? 우리한테 보여지는 그게 상이거든. 그러면 프리즘 이렇게 해서 돋보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러면 돋보기 있었잖아. 돋보기 있었으면 사실은 돋보기는 동그라미 2개 그려봐봐. 예쁘게 그려. 난 어쩔 수 없네. 찌그러졌는데 동그라미 2개가 있어. 그렇지? 제일 열심히 한다. 태어나서 오늘 제일 열심히 한다. 동그라미. 자기 얼굴처럼 그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쁘게 그리는데 봐라 손 떨려서 못 그리고 있대. 자 그러면 여기가 원중심 여기가 원의 중심 센터 해도 되고 원의 원점 O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럼 얘들아 이거 요게 볼록 렌즈 요래 생겼대. 요렇게. 그러면 쌤 아까 갖고 놀고 있던 요 볼록 렌즈 얘가 상이 있단 말이야. 됐지? 쌤 하나만 뭐 보여주고 시작을 할게. 요거 볼록 렌즈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요게 어떻게 생겼느냐? 요쪽에 원 해서 있을 거거든. 야 그럼 이게 별로 공면이 없지? 원이 얼마나 컸겠냐? 되게 컸겠지. 그치? 근데 그거 어떻게 될 거냐면 원이 굉장히 컸으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절반으로 나누면 초점, 포커스. 여기도 포커스, 초점인 거야. 초점.
그러면 돋보기 두고 여기서 빛 비치면 이쪽 초점에 모이게. 이쪽 초점에 빛이 모이게. 됐나? 아니면 여기 초점에서 빛이 나가면 이쪽으로 나란하게 갈 수 있게끔. 하여튼 돋보기는 양쪽에 초점이 있다. 이쪽에서 빛 모으면 저쪽으로 모이거나 저쪽에서 하면 이쪽으로 오거나 이렇게. 이해됐나? 응. 자, 그러면 돋보기 있으면 한번 보여주고 시작을 하자. 잠깐만. 볼록 렌즈에 의한 상. 볼록 렌즈에 의한 상. 볼록 렌즈에 의한 상. 그럼 일단 요딱 하면 두 가지 글씨를 얘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 정립, 허상, 돌입, 실상. 이 단어를 떠올리고 이 단어가 언제였는지를 생각을 해내야 돼. 일단 정립. 뜻이 뭐냐면 똑바로 있대. 돌입. 설립자거든. 뒤집혔대. 그치? 정립, 돌입, 바로 선. 근데 돌입, 거꾸로 뒤집힌. 실상. 실제로 빛이 만나. 빛이 만나. 빛이 만나서 상이 생기는 거야. 거꾸로인데 빛이 만나서 상이 생겼대. 무슨 쟤는 빛이 안 만났어요? 빛의 연장선. 빛의 연장선. 빛이 연장선을 걷고 연장선이 만나. 그래서 상이 생겼다. 자, 설명을 일단 요 단어 두 개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설명할게. 결론. 자,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가 돋보기가 있을 거야. 돋보기가 있을 거고 그럼 조금 이상한데 여기가 F, 여기가 EF. 이게 최종 정리야. 무슨 얘기냐? 5개의 영역으로 나눠질 거거든. 5개의 영역으로. 하나, 요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요점,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영역으로 나눠져. 근데 일단 정말 중요한 게 물체를 어디 두면 이 얘기거든. 물체의 위치야. 물체의 위치를 여기다 뒀단 말이야. 그러면 물체의 위치를 여기도 두면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 물체를 F에다 두면 상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물체를 EF에다 두면 크기가 똑같다. 크기가 똑같은 상이 생긴다. 뭐가 크기가 똑같으니까 물체와 똑같은 크기의 상이 생길 거다. 됐나?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옛날 뭐 전기장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0됐던 걸 기준으로 좌우가 딱 달라졌지. 그치? 요쪽에 물체가 있으면 정립, 허상. 너희 아까 책에 거 봤잖아, 글씨. 똑바로 있더나 거꾸로 뒤집어졌구나. 똑바로 있었지? 근데 크드나 작드나? 컸다 이가. 그치? 그러면서 잠깐만, 아까는 우린 돋보기를 책으로 움직일 걸 그랬네? 돋보기를 움직였었는데, 그치? 그러면 선생님, 돋보기를 이렇게 멀리 하니까 책을 뒤로 갖고 하면 돋보기 멀리 하는 거랑 똑같지? 글씨 커지나 작아지나? 이렇게 할 때 커졌지? 그럼 돋보기하고 물체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니까 커졌지? 그러면 물체를 두고 있는 거니까 물체가 이렇게 가면 상이 커지겠나 작아지겠나? 그치? 이쪽으로 가면 아까 책이 이렇게 돋보기가 멀어지는 거잖아. 어쨌든 책하고 돋보기가 멀어지면서 상이 커지지 않았나? 가까이 있다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지. 상이 커지지. 요렇게 가면서 상이
커진다. 커진다. 난 돋보기에서 저쪽밖에 안 해. 저쪽밖에 안 해. 커진다. 그치? 그러면 정립 허상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다 뭐게? 여기 상이 없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어떻게 됐을까? 보립 실상일 거다. 보립 실상일 거다. 이 표를 잘 외우든지 아니면 쌤 이따가 광선 추적보로 설명해 준 걸 한 3번만 써보든지. 근데 그 써보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돋보기에서 초점 위치 찾는 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얘를 딱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쌤 얘기했다. 나는 외우기를 얘가 상이 없었으니까 뭐가 없었는 거 좌우 반대지, 그지? 그럼 이렇게 갈 때 커졌지? 그럼 이렇게 갈 때 커지겠나 작아지겠나? 이번엔 작아질 거다. 얘가 한 파트, 이쪽이 한 파트니까. 정립허상인데 쭉 커졌다. 상이 확 사라진다. 그럼 여기서부터 쭉, 물체보다는 컸다가, 같다가 작아지겠지. 물체보다는 컸다가, 물체하고 같아졌다가, 물체보다 더 작은 상이 생기겠지. 됐나? 왜 그런지를 이렇게 광선 추적법. 추적했다. 추적법. 광선 추적법. 광선 추적법. 광선 추적법이 뭐냐면 이걸 빛의 작도라고 이야기하거든. 원칙이 3가지가 있어. 하나, 둘, 3개. 3개 중에서 2개만 만나도 괜찮아. 일단 광선 추적법 첫 번째. 초점을 지난 빛은 광축에 나란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적어놓고 설명할게. 초점을 지났다. 광축에 나란할 거다. 광축에 나란한 건 초점을 지난다.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대. 광축에 나란한 건 초점을 지난다. 3번째, 렌즈 중심으로 온 건 직진만 한다. 직진만 한다. 네? S. 바레. 나도, 지금까지 하면서 이거 돋보기 그릴 때마다 긴장돼. 사이즈가. 컸단 말이야. 큰 원의 일부겠지. 한 이만큼 커야 되겠다. 그러면 초점 한 이쯤 있겠다. 섰었을 때, 자, 초점 이쯤 있다 치고, 초점 이쯤 있다 치고, 물체를 갖고 왔다. 물체를. 초점 이쯤이고, 뭐 가까이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물체가 있다. 됐나?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요게 광축이다. 아까 쌤이 이렇게 2개 해서 동그라미 해서 센터 연결하는 거 있지? 그치? 요게 광축이다. 광축. 나? 그 초점 놓여 있는 거. 그러면 바레이 잘 봐라. 요 집에 가면 책에 다 적혀 있다. 다 적혀 있다. 바레이. 일단은 쌤이 파란색. 여기서 광축에 나란하게 와. 그래서 렌즈 중심까지 왔어. 렌즈 중심까지 왔다가 얘가 초점을 지날 거야. 초점을 지날 거야. 나? S. 그 다음, 이 파란 선 3개 중에서 2개 만나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 요 끝에 요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꺾여서 초점 지나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 끝에서 렌즈 중심을 지난다. 렌즈 중심을 지나서 선이 하나 간다. 쭉. 근데 이 2 선 만나겠나? 절대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 빛의 연장선. 빛이 거꾸로 여기서 뒤로 연장. 이 파란색 빛이 뒤로 연장. 그럼 만나겠지. 여기에 이렇게 상이 생긴다고. 어차피 이 점은 축에 와도 그대로 갈 거고 중심으로 와도 그대로 갈 거고 밑에 건 그대로 이 줄에 있을 거야. 그래서 초점보다 안쪽에 있었네. 상이.
똑바로 서 있지? 나? 근데 아까 쌤이 초점에 나 좀 상이 없다 그랬지? 그 이유를 설명할게. 만약에 쌤이 여기 요쯤에 초점이라 했잖아. 초점. 그럼 요 거리하고 같아야 되지. 여기다 둘게. 여기다가 물체를 뒀어. 그럼 아까 이 파란 선 보니까 이건 역시 저 파란 선 똑같이 여기서 연장선 상으로 요 똑같지 않겠나? 똑같은 물체면 요 파란 선 지나겠지? 근데 자 그럼 요 초점에 갖고 하면 이게 지금 렌즈 중심 지나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두 개 어때? FO, OF니까. 거리 똑같지? 평행 사변이 되지 않나? 연장하면 만날 리가 있겠나 없겠나? 없지. F에 있으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 뼈졌나? S. 그러면 이제 똑바로 서 있었지. 무슨 상? 정립, 허상. 그럼 얘가 앞에 있을 때보다 뒤로 가면 얘가 지금 이렇게 이쯤에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렌즈 지나서 중심 지나서 와야 되잖아. 이게 훨씬 더 뒤로 가서 만날 거거든. 어쨌든 큰 상이다. 아까 그래서 이거 연장하는 것보다 돋보기 한 번 받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내가 책을 왔다 갔다 하기 그래서 돋보기를 이렇게 띄웠잖아. 돋보기 두고 물체 멀리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지. 멀어지면 커졌다. 됐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멀어지니까 물체가 멀어지니까 커졌다. 그렇지, 그지? S. 그러면 여긴 정립 허상 있지.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도립 실상을 해야지. 도립 실상. 그러니까 이게 빛의 연장선이니까 허상. 대체 여기는 스크린 갖고 와도 상이 안 생겨. 우리가 망원경, 현미경, 돋보기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크고 바로 선상. 그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 멀리 간판 글씨 보고 왔다 그지? 보고 봤었을 때 자 돋보기를 또다시 한번 호출. 그릴 때마다 긴장되는 돋보기. 자 원이 쭉 있었으면 좀 삐딱한 것 같은데 왜 하겠노? 대충 하자. 초점이 요쯤 있었다 치자. 요쯤 대칭적으로. 초점보다 물체가 멀리 있어야 될 것 같다. 맞지? 그럼 초점보다 EF보다 더 멀리 끝까지 여기도 물체가 하나 여기도 물체가 하나 F는 필요 없는데 그지? 그럼 EF에서 그 멀리서 따라라 있어야 되잖아. 자 빨주주 반환부로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야기할게. 물체를 F보다 멀리 EF에서 더 멀리 이렇게 생각할게. 됐나? 일단은 우리가 이 세 개 다 공통적으로 같은 물체라면 광축의 나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이 있어야 되겠다. 맞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이 있어야 되겠다. 됐나? 그리고 물체에서 이제 렌즈 중심으로 왔는 거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 제일 빠른 방법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딱 만나도 된단 말이야. 요거 두 개가 제일 편해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렌즈 중심으로 와야 되지. 만날까 안 만날까? 오면 내가 있잖아. EF의 거 이쪽 초점으로 당겨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EF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 삼각형 생기지 않겠나? 내 생각에는 여기서도 똑같이 오면 EF 있는데 삼각형 딱 생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 어긋나. 딱 맞았어야 되는데. 딱 맞았어야 되는데. 여기 노란색이 EF에 있으면 이 길이가 EF, 요 길이가 EF. 딱 오면 여기 딱 맞았어야 되는데. 이거 좀 쉬워야 돼. 됐나? 그래서 EF 지점이 오면 정말 딱 대칭으로. 완전 딱 대칭인 거야. 그래서 물체랑 똑같은 크기. 똑바로야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지. 도립, 질상. 물체랑 크기 똑같다. 됐지? 그럼 빨강색 하나만 결론 나겠네. 빨강색은 어떻게 돼? 잠깐만. 손이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이게 이 밑으로 가야 되나? 잘못 그렸다.
어쨌든 이렇게 와. 그래서 빨 높아 이렇게 될 거야. 순서대로 빨 높아 이렇게 될 거라고. 커서 작아질 거고 멀어질 거고 요 얘기인 거야. 딱 접수가 됐나? 됐어.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응용으로 문제를 낼 뿐이지. 물체가 어디 있으면 상이, 예를 들어 EF에 있다. EF에 있다. EF보다 멀리 있다. EF보다 가까이 있을 거다. 빨 높아 될 거니까. 실물이 EF보다 멀리 있으면 얘는 여기 EF보다 안쪽에 있을 거다. 가까이 있을 거다. F에서 EF 사이에 있다? EF보다 멀리 있다. 왜? 빨 높아니까. 이해됐습니까? 됐어. 여기서 세부 약간 응용. 근데 이거 알면 어지간하면 다 맞춤. 내가 생각해 또 정리 참 잘한 것 같아. 자, 도장, 찰칵. 샷! 눈에 샷! 눈에 샷! 됐나?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